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하구 습지를 찾는 겨울의 진개 큰고니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큰고니의 먹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새를 다시 예전처럼 불러들일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우아하게 창공을 가로지르는 큰고니.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서 번식한 뒤 겨울이면 가족을 데리고 2,000km 이상을 비행해 낙동강 하구 습지에 찾아옵니다. 탁월한 비행 감각에다 희고 아름다운 자태로 탐조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철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 하구 습지를 찾는 큰고니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8차례 조사한 철새의 누적 개체수를 발표하는데 지난 2013-14 기간 9,090여 개체가 관찰된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와 올해 기간에는 3,000 개체수 초반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개체수가 많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개체수를 좀 많이 늘려주시고. 원인은 큰고니의 주먹인 염생식물 새섬매자기가 크게 줄었기 때문. 지난 2005년 250만 제곱미터 규모이던 새섬매자기 군락이 지난해에는 7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교량 등 낙동강 하구 개발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토사 유입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한참 성장 시기에 식물체 표면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식물 표면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식물이 성장을 저해한 결과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강수량 감소로 인한 낙동강 하구 지역의 염분 농도 증가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섬매자기 군락 복원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 부산시에서는 과거 몇 차례 새섬매자기를 인위적으로 심어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습지에서 큰고니의 급격한 감소를 어떻게 막느냐는 부산시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이른바 서부경남 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이제 역사 위치와 노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담긴 현재 역사 위치와 노선을 먼저 조미령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만든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노선도를 보면 거제에서부터 경북 김천까지 모두 6곳의 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진주역과 경북 김천역, 종착역이 될 거제역을 빼면 현재 3곳의 역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종착역이 될 거제에서 출발해 볼까요? KDI 보고서에는 거제시 사등면 농경지에 역사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거제시청에서 약 7.4km 거리입니다. 역사 주변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가 있고 남쪽으로 국도 14호선 거제대로가 연결됩니다. 통영에 역이 생긴다면 용남면 장문리 일대가 꼽혔습니다. 통영 나들목과 약 3km 떨어져 있고 서쪽에 국도 14호선과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고성역 예정지는 고성군청과 2km 거리에 고성읍 송악리 일대 농경지로 여객터미널 주변입니다. 서쪽으로 국도 14호선과 연결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진주역을 지나 합천역 예정지로 가볼까요? 합천군청과 약 2.5km 떨어져 있는 도심지 남쪽 성산리 일대 농경지입니다. 특별한 시설물은 없고 연당 소류지와 손목 저수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KDI가 예상한 이들 예정지 외에도 사천과 의령을 비롯해 경북 고령과 성주에서도 역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 경남과 경북 간 그리고 각 시군 사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서부경남 KTX가 조기 착공 순풍을 타면서 자치단체들의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노선과 역 확정을 앞두고 예정지로 꼽히는 지역은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도 본격적인 역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군 곳곳에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휘날립니다. 그동안 수도권 이동은 물론 관광객 유치도 어려웠던 주민들은 KTX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데 KTX 생기면 1시간 30분에 간다 하니까 좋죠. 교통되면 아무래도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해인사에서도 KTX 역 유치 결의문을 냈고 합천 국민단체들도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곳곳에서 역 유치에 앞장섰습니다. 합천구는 인근 경북 성주와의 역 유치 경쟁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합천 밑에 쪽의 자치단체, 위에 쪽의 자치단체를 다 고려한다면은 합천군 안에는 역사가 2군데 정도 서야 알맞지 않겠나. 서부 경남 KTX 예정지로 꼽히지 않은 지역도 올해 상반기 역사 확정을 앞두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천 시민단체는 남부내륙철도는 애초 삼천포항과 수도권 연결이 핵심이었다며 경유 노선으로 추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항만과 그 철도 노선은 불가분의 노선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의령도 마찬가지. 역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어느새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의령 역사 설치 타당성 용역을 별도 발주했는데 오는 4월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령은 경남이 정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나 고속도로가 전혀 지나지 않고 있는 그 유일한 자치단체고 국민들도 그 지역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 경북 성주에서도 역사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서부 경남 KTX 역 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가 공백 상태인 경남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에서 열고 내륙철도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국비 지원 5조 원 시대를 열고 경남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도지사 공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면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가 경남도의 국비 확보와 경남 도민의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자신도 놀랐다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차질 없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남부 내륙 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스마트 산단 등 제조업의 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이 아마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균형발전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경남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것. 한편 이해찬 대표는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가 오는 20일쯤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현재 경남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뒤덮인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요. 경남 해안으로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 경남 남해안으로 최고 40mm, 내륙으로는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가 내리면서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가시거리가 짧은 것은 물론 도로도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절기 우수인 동시에 정월대보름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밤에는 비가 모두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원은 오늘 오후 5시 43분 무렵부터 달이 뜨기 시작하겠고요. 자정을 넘긴 뒤 가장 밝게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함안과 창원이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창녕 7도, 창원과 함안이 9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합천이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종일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 동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벤처청은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을 갖추고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창작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유니콘 기업으로 키울 올해 청년창업 교육생 55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접수받습니다. 산업단지공단과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창원 지역 8개 수출 관련 기관장들은 지난 14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1,100여 개의 농축협 가운데 창원 대산, 진동, 진해, 진주, 문산 등 경남 7개의 농축협이 중앙의 상호금융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열고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의 후보 공천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11일 공직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후보 공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책 속 경남 3.1운동 정신의 기억을 주제로 3.1운동 관련 책과 경남 독립운동 현장,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다음 한 달 동안은 매주 일요일 도서관 본관 대강당에서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인 도마 안중근과 동주, 대장 김창수,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이 차례로 상영됩니다. 경남 지역의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13,00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뒤 1년 가까이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 13,0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8,300여 곳이 불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량 적발 건수는 48,000여 건으로 방화문 부실과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270여 건 가운데 11건은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부산시 강서구 부산 신안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살 박모 씨가 부러진 크레인 본체에 맞아 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선박 구조물을 지지하던 크레인 본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박 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